인티제 남자랑 결혼한다면? 상상해봤는데 거의 같이 살지만 각자 할 거 하는 동거 메이트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시원언니.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말해주는 시원언니입니다. 오늘은 인티제가 본 인티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제 주변의 인티제들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모든 내용은 제 뇌피셜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를 위해 반모로 해보겠습니다. 시원언니. 인티제 특징 첫 번째, 사랑도 머리로 한다. 계산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말 머리로, 뇌로 사랑을 하는 느낌이다.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 정보 다 알아내고 정리해둔다. MBTI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며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생일은 언제인지 교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을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이 단순 성욕은 아닐지 그리고 과거에 수없이 받아온 상처들을 참고하여 같은 시행착오를 이번 연애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이미 내가 겪어본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지 혹시 해당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타협이 가능한 수준일지 아 머리 아프다 그죠? 누군가 확실히 마음에 들었다면 그 사람을 꼬실 때도 꽤나 전략적이다. 이 사람의 니즈가 무엇일지 상대방은 어떤 성향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일지 마치 입사 지원할 때 이 회사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나는 이러한 역량이 있는 인재이며 앞으로 입사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거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할 것 같고 이 사람과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썸 탈 때부터 한다. 남들이 생각하면 좀 치밀해서 무서울 것 같다. 하지만 그게 INTJ의 사랑 방식이다. 시원언니. 두 번째, 생각이 많아도 너무 많다. 생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INTJ가 내향형 중에 가장 내향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시시각각 바뀌는 외부 세계보다 자기의 깊은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 외부에 대한 시각은 자잘자잘하지 않고 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좋아한다. 크게 남일에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인데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일까? 어떤 현상이 남녀의 경향성을 타는 것일까? 사람의 문제인가? 등과 같이 좀 전반적인 사회 현상처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것 같다. 자기 일에 있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등 너무 생각이 많고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인티제는 정신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냥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한다. 운동을 해서 육체를 쓰는 시간만이 오로지 정신을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원언니. 세 번째, 구구절절하게 디테일한 얘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애초에 인티제들은 남들 일거수일투족에 별로 관심이 없다. 연애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일정 패턴을 안다면 상대방이 뭘 하고 있을지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다. 당연히 출근했을 것이고 점심 먹었을 것이고 퇴근하면 씻을 것이고 씻고 와서 좀 누워서 폰 보다가 자겠지. 그래서 그런 보고형 연락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거 말고 할 얘기도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하긴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닐 확률이 크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볼 수는 있다. 어떤 세세한 사건이나 사소한 디테일보다는 큰 틀에서의 맥락이나 생각과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주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들어줄 때도 줄거리 요약본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지. 내 책상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예쁜 바인더로 묶은 일기장을 꺼내며 막 끓여낸 커피 한 잔을 들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구구절절 디테일한 상황까지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냥 썸녀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남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판단하기에 정말 필요한 엑기스 내용만 간추려 듣고 싶어한다. 인티제가 얘기를 잘 들어준다면 그건 당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 것이거나 혹은 당신 하나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넘어서서 뭔가 큰 틀에서의 현상이나 원리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시원언니. 네 번째, 일하면서 만나면 정말 좋다. 이 사람들은 일단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 은근한 리더십도 있다. 조용한 카리스마랄까? 그래서 아예 유형치고 팀장이 되어도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타입이며 되도록 빈틈없이 일하려고 한다. 업무적인 능력에 더해 사회적인 스킬까지 잘 갖춘 인티제라면 스몰토크 주제도 미리 선정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상당히 유의적이고 감상적인 주제도 잘 풀어낼 수 있다. 왜냐? 대인관계 능력도 업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스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캐치하면 무조건 채운다.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 부분에서 고민해본 인티제라면 나이를 먹으면서 공감 능력도 습득하고 사람 좋아 보여서 점점 티 같지 않다는 말을 꽤 들을 수 있다.
시원언니. 5번째, 자기 객관화 오진다. 너무 객관화가 오져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한다. 보통 이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한다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게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두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인간관계는 쌍방이라 양측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지만 이 사람들 말은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띠고 있을 확률이 크다. 보통 사람들에게 내로남불 기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다 엄격하다. 내불남불인 거죠. 내가 해도 불륜, 네가 해도 불륜. 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지 않은 척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게 될 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도 이게 맞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행동 간의 괴리, 인지불일치를 가장 크게 겪을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본다. 차라리 무슨 일을 저지르든 일을 팽겨치고 놀든 합리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편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뭔가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갓생사는 멋있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 자체의 행복도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시원언니. 6번째, 무리로 만나는 것보다 딥한 인간관계를 더 선호한다. 무리를 지어놓으라도 거의 최대 정원 4명.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마음 터놓는 단짝 1명은 꼭 있어야 한다. 사회성이 발달한 인티제라면 두루두루 다 지내면서 발이 넓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내 주위 사람들 말고는 관심이 없다. 넓은 인간관계에서 피상적으로 하는 겉핥기식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시원언니. 솔직히 같은 인티제로서 인티제에 대한 선호는 보통이다. 왜냐면 나랑 너무 똑같으니까. 인티제만 가득한 세상이라면 법 없이도 어느 정도 돌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좀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인티제녀로서 인티제 남도 굉장히 멋있고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티제 남자랑 결혼한다면? 상상해봤는데 거의 같이 살지만 각자 할 거 하는 동거메이트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른 인티제를 만난다면 서로 집 밖에서 속 썩일 일 만들지 않고 같이 사색을 나누고 싸움은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즉흥적인 결정에 계획이 틀어지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치만 개인적으로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나한테 좀 더 껌딱지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